질문을 한번 해볼게. 이 세상에 맞춰볼게. 살다 간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 나이가 970 몇 세인가? 그렇게 사셨던 걸로 기억이 나오더라고요. 프랑스 남부의 아들 지방에서 살다 가신 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야, 너랑 나랑 이런 데 오는 거는 거의 처음이지. 그럼.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뭐 유리 몇 년 됐냐? 20년 됐는데. 그치, 올해가 되게 의미가 깊은 게 너하고 나하고 만난 지가 20년? 그렇지. 20년 된 거고 또 둘이 또 같이 오시게 접어드는 2050이다. 2050. 2050. 그 기념해서 우리 둘이 와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아니 남자 둘이 와서 좀 그렇긴 한데 좋다 그래도. 소리 막 물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 들리고 벌레 소리도 들리고 고기 굽는 소리. 향기 죽인다. 야 근데 뭐 이런 데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그럼 하지 마. 우리가 이제 오시면 우리가 100살까지 사는데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면 우리가 꺾은 100세? 아, 그러네. 꺾은 100세 정도 반백년? 되잖아. 그래서 내가 한번 궁금해 나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 이 세상에 맞춰볼게. 살다 간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 알아? 그 나오잖아. 그 개그에. 김수환무. 거북이가 동방삭 삼천갑자 동방삭. 그거 말고 말고. 성경책에 보면 또 나오시는 분이 있어. 성경책에 보면 노아의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무두셀라야. 무두셀라. 그래 그래. 나온다. 거기가 나이가 970 몇 세인가? 그렇게 사셨던 걸로 기억이 나오더라고. 천세는 못 하셨네. 뭐 성경책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치고 그러면 진짜 살다 간 사람 중에 태어난 날하고 돌아가신 날을 다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요새 분들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 아마 내 생각에 일단 성별은 여자분일 것 같고. 그치, 맞냐? 남자가 여자보다 키우니까 그건 맞췄어. 아니, 국적은 뭐 일본 아니면 뭐 이태리 아니면 뭐 그 정도 아닐까? 일본은 아니고 아니야. 이태리도 이태리도 아니고 아니야? 이태리보다 조금 위에 있는 나라야. 뭐 스위스? 그건 아니고 아니야. 그거보다 약간 그냥 가르쳐 줘라. 맞추겠다. 프랑스에 프랑스야? 살다 가신 분인데 어. 이분이 누구 성함은 이제 장칼망이라신 분인데 약간 유명 명품 브랜드 이름 같은데. 그렇지. 프랑스 사람들 웬만하면 다 명품 브랜드 이름이 되니까 1875년에 태어나셔서 태어나셨구나. 1997년 우리나라 IMF가 그 있었을 해네. 때 그 해네. 까지 그러니까 1875년부터 1997년이니까 120 몇 년? 122년 164일. 이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기록이야. 이게 생존 그러니까 출생과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현재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그분이거든. 근데 이분이 살면서 이제 90살쯤 되셨을 때 계약서를 하나 남겨놓으셨어. 뭘 사셨어? 파셨어? 파셨어. 파셨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파셨는데 이게 왜 팔았냐 그러면 이 나이가 먹다 보면은 이게 돈을 조금씩 건 어떤 일이세요? 이거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십니까? 아이고 오래 뵙겠습니다. 잘 지내셨어? 그럼요. 예. 야, 이 두 사람 잘 아주 지냈어요? 예.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 예. 어쩐 일로 지금 오셨어요? 아니 지나가다가 네. 뭐 좋은 일이 있다 그래서 들리고 아이고 일단 자리부터 일단 좀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의자 좀 가져오세요. 의자 좀 갖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교수님 저희가 오기 전에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냐 그러면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퀴즈 한 번 더 내드려. 다시 퀴즈.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세상에 살다 간 사람 중에 태어난 날하고 돌아가신 날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몇 살을 살았을까? 몇 살을 살았을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고 있었거든요. 그 누굽니까? 몇 살 살고 누굽니까? 일단 몇 살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답부터 알려달라면 쉬면 안 됩니다. 130?
언저리 비슷하게 갔습니다. 있어야 갔습니까? 나이는 122세까지 살다 가셨어요. 오. 프랑스 남부의 아를 지방에서 살다가 가신 할머니래요? 잔 루이스. 네. 120살이면 당연히 그분이 처음부터 할머니는 아니었고 돌아가실 때 할머니였던 거지. 122년 164일을 살았습니다. 1875년에 태어나서 1997년까지 살다 가셨거든요. 아르리면은 빈센트 반고 가 살던 거기 그 물이 좋은가 보면 오래 살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분이 이제 살다가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90살 되셨을 때 계약서를 하나 남겨놓으셨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파는 계약서인데 여기까지 얘기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아, To be continue. 40살에 집을 파는 예, 그 계약서를 남겨놓는데 이분은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가진 거가 이제 뭐 살다 보면은 현금부터 이렇게 쭉 쓰다 보면은 결국 마지막 집만 한 채 남잖아요. 그래서 이 집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팔면은 현금은 생기는데 주거가 불안해지고 안 팔자니 생활비가 없고 그렇지. 이 고민스러운 거. 그래서 요즘 같으면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그 이제 그때 그런 제도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고민을 하다가 계약 조건을 좀 특이하게 해서 합니다. 이 교수님 제가 장칼방 하면 제가 빙의를 하고요. 좋습니다. 교수님들이 그 동네 사시는 분이라 생각하시고 집을 살지 말지 한번 결정을 해보세요. 집값이 한국 돈으로 한 1억 정도 되는 집이에요. 이 집을 사시는 분은 지금 당장 1억 원을 안 내셔도 돼요. 계약 조건은요. 매달 1일 날 살아 있는 게 확인이 되면 50만 원씩 주는 조건이에요. 언제까지 주느냐 그러면 돌아가시는 달까지만. 그럼 90살 먹은 할머니가 동네에서 1억짜리 집을 요 조건으로 내놓는다고 판다.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아니 난 우선 예. 매달 전화로 그 확인을 할 것 같아. 그럼 확인을 해야죠. 당연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일단 그냥 사는지 맞는지 의사 결정을 해야 이제 계약은 지금을 하고 집은 나중에 넘겨받고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돈을 내는 조건이에요. 50만 원씩. 곱하기. 200개월이네요. 사야죠. 사죠. 사죠. 무조건 사야죠. 계산해 보면 예. 뭐 1년을 살면 50에서 60일 돈 600만 600만 원. 예. 집값은 1억 남죠. 10년을 살아도 6천만 원이고 집값 1억이면 남고. 그 웬만 생각해 보면 이분이 90살이신데 뭐 10년 10년 못 사실 테니까. 10년 살아서 100살을 채워 가지고 해도 뭐 내가 무조건 남는 게임이기 때문에 안 살 리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동네에 살고 있던 47 먹은 변호사가 그 집을 사기로 합니다. 그 변호사가 계약서를 쓰니 언제 자숙했습니까? 절대 자기한테 그러니까 불리하지 할머니 않게. 돌아가시면 집을 어떻게 놓고 뭐 말씀하셨듯이 살아 있는지 죽은지 다 확인하는 전화로 거 한다. 전화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할머니가 120살이 되고 변호사는 77이 된 거죠. 변호사가 혹시 먼저 죽은 거 아니야? 변호사 먼저 죽었어. 아니 그건 나도 그 생각이 뭐냐면 예. 할머니들이 오래 사세요. 그게 아무리 살아도 120까지 살려고 생각 잘 안 그게 하죠. 이유가 있는데 그게 X 염색체가 Y 염색체보다 생명력이 강하다. 오. 변호사는 이제 고민스러운 게 계약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한다는 조항은 있는데 자기가 먼저 죽을 거라는 조항은 별로 안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이제 배우자가 승계를 받아야 되잖아요. 민법에 의해서 이제 승계를 받았겠죠. 받고 나서 2년 반 더 있다가 이제 할머니 돌아가신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32년 넘게 이제 50만 원씩 받으셨어. 50만 원 내는 거니까 계산을 해보면 거의 2억 가까운 돈을 낸 거죠. 원금만. 1억짜리 집을. 변호사는 왜 그런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했을까? 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분은 평균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라이프 익스펙트. 그러니까 뭐 기도의 수명보다 이미 오래 살았고 뭐 곧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했는데 이 평균이라는 건 항상 함정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때 죽는 거라고 잘못 착각을 하는데 평균은 언제까지 가운데의 값이고 그보다 훨씬 더 길게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극단값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본 거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장칼망에 있는 할머니는 자칫하면은 한 달, 두 달, 뭐 1년도 안 돼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게 계약이. 무조건 자기가 보는데 손해일 텐데 왜 그런 계약을 했을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하다가 고민하다 결론을 얻은 게 뭐냐면 이분은 살아서 부자로 살고 싶지 죽었을 때 부자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상하지. 그 죽어서 집 한 채 남겨놔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살았을 때 그걸 현금 흐름화 시켜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신의 수명하고
자신의 재산의 수명, 자산의 수명이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노후 자산 관리할 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파산을 하지 않으려면 파산하지 아니면 자신의 수명하고 자산의 수명을 일치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중요한 교훈이죠.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어떠세요? 주변에 좀 그런 노후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시는 주변 분들이 좀 아니, 있으신가요? 주변 분야 내가 남 걱정할 내가 급해요. 내가 급하고 아까 그 할머니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두 가지나 배운 것 같은데 네. 하나는 네. 절대로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이 뭔가 이득 보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될 때 네.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다. 예. 그렇죠. 이게 상대방이 뭔가 할 때는 나만 똑똑한 게 아니다는 생각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자신의 수명하고 자산의 수명을 일치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방법은요. 종신형 연금을 사는 방법이에요.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야. 그 방법을 하면 좋은 거는 진짜 죽을 때까지 나오잖아요. 그 자신의 수명까지 딱 일치시킬 수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뭐가 단점이 있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 나오고 있는 종신형 연금 같은 거는 금액이 정해지면 일정한 금액이 나오잖아요. 이게 물가 상승을 반영을 못해요. 그게 하나의 불만이 있고 두 번째는 또 뭐냐 그러면 일단 가입해가지고 목돈이 들어가고 나면 이게 중도 해지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떨어져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면 최소 생활비 정도는 그걸로 되겠지만 좀 다른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산을 운용을 해서 돈의 수명을 늘리는 거예요. 자산의 크기를 키우는 거죠. 스스로 좀 크게끔. 그러면 지금같이 저금리 시대에는 그냥 예금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투자를 해서 금액을 키워야 되잖아요. 자산 관리의 필요성이 퇴직하고 나서 은퇴 후에 훨씬 더 중요해진 것 같다. 돈의 수명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명이 늘어난 만큼 돈의 수명도 늘려놓은 거고요. 이 연구에 대해서 이제 외국에서 되게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게 자산의 수명을 안 떨어뜨리려면 투자를 하면서 돈을 얼마씩 꺼내 써야 될까?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연구가 4%룰이라는 게 있어요. 4%. 은퇴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금융자산의 4%를 첫 때 꺼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첫 해 꺼내 쓴 금액이 이제 물가 상승률만큼 반영해서 계속 그 다음에부터 꺼내 쓰면 웬만해서는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안 떨어진다. 그런 연구들을 해놨어요. 적어도 적어. 지금 한 번 듣고 다 이해가 안 돼서. 근데 이게 4% 룰을 적용하면 안 떨어지긴 안 떨어지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뭐냐면 자산이 엄청 많은 사람은 4% 가지고 생활비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규모가 작으면 4% 가지고는 답이 살지를 안 나오잖아요. 못하지. 이것도 어떤 문제에 부딪히냐 그러면 죽었을 때 부자인 거예요. 그렇지. 남는 게 더. 그렇죠. 남는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조금 허물어 가면서 이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일정한 비율로 쓸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 거 원금하고 그 나오는 수익하고를 합쳐서 잘 나눠 쓰는 이 요전략도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설계를 하냐 그러면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 이제 죽을 때 꼭 필요한 생활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기본형에서 우리가 뭐라고 하면 우물형 자산을 만들어라 그래요. 퍼도 계속 나오는. 계속 나오게끔 꾸준하게 나오는 우물형 자산을 만들어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기초적인 생활비는 그렇게 깔아놓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여유 생활비 같은 것들은 이제 투자형 자산, 이제 고가형 자산이라 그래요. 고간에 넣어놓고 이제 끄집어 쓰는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 쓰는 자산. 그래서 이제 투자형 자산하고 연금형 자산 두 개를 잘 섞어가지고 종신토록 자신의 수명하고 자산의 수명을 이렇게 일치시켜 나가는 플랜을 짜주거든요. 그거를 이제 프로덕트 얼로케이션이라 그래요. 상품을 이렇게 잘 얼로케이션 해가지고 나의 수명과 자산의 수명을 이렇게 일치시켜 나간다.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주로 고객분들 만나서 컨설팅 해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필요한 만큼의 돈이 계속 좀 흘러나오게끔 만들어 놓는 전략이 은퇴 후의 자산 관리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 보면 저도 이런 강의를 하지만 뭐 이야기를 하고 컨설팅을 하지만 제 자신한테도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또 주제 넓게 좋은 얘기. 그런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렇게 은퇴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뭐 세 가지를 꼽아라. 그러면은 뭐 어떤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까요? 은퇴 생활할 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 건강 지키는 아, 거. 건강. 건강. 예. 건강 지키는 거고. 그다음 제일 비참한 게 노후 빈곤이라 그러거든. 노후 빈곤을 높아서, 제일 피해야 되는 네. 그런 것들이고. 예. 또 돈이 너무 많아도 안 좋아. 돈이 많으면 져주십시오. 자녀들이 싸움. 네. 많이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재벌집에서 뭐 네. 서로들 뭐 재산 다툼이 있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대로 그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네, 네. 죽을 때 탁 틀고 죽을 수만 있으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중요합니다. 자신의 수명과 자산의 수명을 내 주변에 일치시켜. 보니까 뭐 외환은행 지점장 했던 친구가 있는데 네, 네. 회사 다닐 때는 아주 잘 쓰고 다니더라고. 어. 근데 걔가 지금 한 10년째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 아, 그러는데 자기가 마지막 받았던 봉급이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놓은 거야. 우와. 대단하시다. 대단한데요? 지금도 그러니까 네. 맨날 놀러만 다녀. 이야. 아, 베스트 예. 케이스네요. 그분이 베스트 케이스네. 베스트 케이스. 아, 그래서 교수님도 두고 우리 어떻게 이쪽에 오신 거예요? 아, 우리도 캠핑 온 거예요. 아, 우리 이따 놀러 가겠습니다. 예, 이따가 일단 좀 저 뭐야 예. 오늘 우리도 좋은 얘기 들었고 샴페인이나 아, 이거 두 분 드시려는데 저희까지 껴서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드리려고 뭐 하는. 네가 따라야. 그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아, 이거 여기 따는 거 좋은데. 고급 샴페인을 주셔가지고. 야, 오늘 우리 뜻깊은 날이었는데. 약간 흔들어야. 오늘 저희가 어떤 날이냐면요. 만난 지 20년 된 해예요. 오. 올해가. 그리고 둘 다 이제 50세 한번 발사를 접어드는 하시죠. 해라서. 예. 저 오픈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흔들어줘야 돼. 교수님 한 잔. 야, 옛날에는 한 번에 따더니 동해봐, 우리 그 건배 구호 좀 생각해봐라. 예. 교수님 그때 저 애약 좀 주셔서 제가 아주 힘이 났습니다. 비밀 거래? 제가 또 모범생 아니었습니까? 그래. 제가 자, 건배제는 저희가 50 하면은 또 60대니까 60 해서 둘 다 위하여 이렇게.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50! 60 위하여! 어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